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친절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경멸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대하는 당혹스러운 순간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를 위해 발벗고 나섰고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무시와 근거 없는 비난일 때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선의는 선의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수십 년간의 깊은 탐구를 통해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이자 심층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그 순수한 친절이 바로 상대방의 증오를 촉발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왜 착한 사람들이 종종 상처받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소중한 연민과 공감이 오히려 당신을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촛불 하나가 방 전체를 밝히듯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을 밝히는 깨달음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통합되지 않을수록 그것은 더욱 검고 짙어진다. 이 말은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당신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융이 밝혀낸 충격적인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친절과 인내, 그리고 이해심을 보여줄 때 당신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가장 어두운 내면, 즉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선량함은 상대방이 스스로에게 없다고 믿거나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그림자 라누리가 스스로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부인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모든 정신적 측면의 총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결점, 실패의 기억, 그리고 어두운 충동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 심리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진정한 친절과 마주했을 때 그들의 무의식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울려 퍼집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졌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져. 융은 이러한 심리적 현상을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징하는 것 때문에 당신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빛이 너무나 밝아 자신의 어둠이 더욱 짙게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심리적 현상에는 더 깊은 층위가 존재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의 친절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싶어 했던 자신의 일부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잔인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지속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신경질적인 사람에게 인내심을 보여주며 독선적인 사람을 이해심으로 대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셈이 됩니다. 융이 발견한 인간 심리의 또 다른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설령 부정적일지라도 변화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현재의 자신을 유지하는 쪽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 전체를 위협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내면에서는 심리적 인플레이션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월감을 느끼기는커녕 아주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너진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당신이 더 친절할수록 당신은 상대방의 그림자를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가 더 강하게 자극될수록 그들은 당신이 실제로는 좋은 사람이 아니며 가식적이거나 교활하거나 혹은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융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담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정교하고 복잡한 거짓 이야기까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이미 악의를 가진 위선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융의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타인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끔 이끌어줄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의 친절이 누군가를 짜증나게 할 때 그것은 과연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 의지에 살아갑니다. 이 페르소나는 종종 나는 항상 옳다, 나는 강인하다, 혹은 냉소적인 태도로 포장된 나는 현실적이다와 같은 신념들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체면을 중시하고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강하게 존재하죠. 바로 이것이 페르소나의 한 단면입니다. 당신이 꾸밈없는 진정한 친절을 보일 때 당신은 페르소나가 아닌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가면 뒤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위협이 됩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그들의 페르소나가 얼마나 가짜이고 공허한지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인정할 수 없기에 당신을 문제로 만들어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욱 뒤틀린 사실은 사람들이 종종 당신 안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들이 내심 스스로가 갖고 싶어 했던 그 자질들을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나약함이라 부르고 당신의 인내를 어리석음이라 폄하하며 당신의 이해심을 순진함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투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적 갈등을 당신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융은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깨어남이 다른 사람의 꿈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패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저 주변 사람들을 따라 기대되는 대로 살아가며 인생을 몽유병자처럼 걷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적인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꾸준한 친절을 보일 때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즉 개성화를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의 내면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정체를 강조하고 당신의 의식은 그들의 무의식을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종종 심리적 발전 단계에서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거나 공격하려 듭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다시 끌어내리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노력할수록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더 시기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성숙해질수록 그들은 당신의 낡은 패턴을 자극하려 들 것이고, 당신이 치유될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융의 가장 중요한 경고로 이끕니다. 그는 집단 무의식 속에는 원형이라는 보편적인 패턴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원형 중 하나가 바로 희생양 원형입니다. 잔인함이 종종 보상받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친절을 선택할 때 당신은 현 상태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당신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상징하는 것 때문에 당신에게 맞서 단결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자기 혐오를 모두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잔인하게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문제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것이 선한 사람들이 종종 공격의 표적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나로 사는 것이 타인의 미움을 유발한다면 친절을 포기해야 할까요? 융의 통찰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친절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 자신에 대해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서 당신의 힘을 내어주고 있는지, 어디에서 당신의 선행을 통해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친절은 나약함이 아닌 강인함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가진 상태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의 친절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이 사실은 친절이 아니라 상대를 조종하려는 형태의 행동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임으로써 타인의 시선을 통제하려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조력자 노이로제라고 불렀습니다. 인정, 수용, 사랑과 같은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 친절을 베풀 때 당신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친절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며 사람들은 그 비진정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이러한 연기된 친절은 진정한 친절보다 더 큰 증오를 유발합니다. 교활하고 부정직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둘을 구별하고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친절에 대한 그들의 증오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관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그림자,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당신은 나약함이 아닌 강인함의 위치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신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성에 따라 진실되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대가로 바라고 있습니까? 융이 말한 그림자 작업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선행을 통해 인정을 받으려는 자신의 일부와 마주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과 대면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온전히 통합했을 때만이 당신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더 이상 친절이 아니라 상호의존일 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투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진정한 친절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감사할 줄 압니다.
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친절 앞에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명확하고 강한 경계를 가질 때 당신은 표적이 되지 않으면서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투사를 흡수하지 않으면서 연민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짐을 짊어지거나 그들을 고치거나 구원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강인함에서 비롯된 친절 앞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당신에게 투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증명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칼융의 지혜는 우리에게 친절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친절이 증오의 표적이 되게 만드는 내면의 장벽들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 장벽들이란 타인에게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 남들의 시선을 통제하려는 욕구,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남을 구원하려는 시도,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경계의 부재 등입니다. 이 장벽들을 제거할 때 당신의 친절은 비로소 강력해집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서, 나약함이 아닌 강인함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진정한 친절은 거의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위협하지 않고 누구도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친절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이 아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알아봐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택하면서 끝까지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칼융이 궁극적으로 발견했듯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더 적은 친절이 아닙니다. 나약함이 아닌 강인함의 자리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차이를 압니다. 때로는 진정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친절해질 수 있는 융의 지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부디 그 힘을 현명하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친절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경멸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대하는 당혹스러운 순간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를 위해 발벗고 나섰고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무시와 근거 없는 비난일 때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선의는 선의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수십 년간의 깊은 탐구를 통해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이자 심층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그 순수한 친절이 바로 상대방의 증오를 촉발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왜 착한 사람들이 종종 상처받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소중한 연민과 공감이 오히려 당신을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촛불 하나가 방 전체를 밝히듯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을 밝히는 깨달음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통합되지 않을수록 그것은 더욱 검고 짙어진다. 이 말은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당신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융이 밝혀낸 충격적인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친절과 인내, 그리고 이해심을 보여줄 때 당신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가장 어두운 내면, 즉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선량함은 상대방이 스스로에게 없다고 믿거나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그림자 라누리가 스스로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부인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모든 정신적 측면의 총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결점, 실패의 기억, 그리고 어두운 충동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 심리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진정한 친절과 마주했을 때 그들의 무의식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울려 퍼집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졌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져. 융은 이러한 심리적 현상을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징하는 것 때문에 당신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빛이 너무나 밝아 자신의 어둠이 더욱 짙게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심리적 현상에는 더 깊은 층위가 존재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의 친절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싶어 했던 자신의 일부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잔인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지속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신경질적인 사람에게 인내심을 보여주며 독선적인 사람을 이해심으로 대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셈이 됩니다. 융이 발견한 인간 심리의 또 다른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설령 부정적일지라도 변화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현재의 자신을 유지하는 쪽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 전체를 위협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내면에서는 심리적 인플레이션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월감을 느끼기는커녕 아주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너진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당신이 더 친절할수록 당신은 상대방의 그림자를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가 더 강하게 자극될수록 그들은 당신이 실제로는 좋은 사람이 아니며 가식적이거나 교활하거나 혹은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융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담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정교하고 복잡한 거짓 이야기까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이미 악의를 가진 위선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융의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타인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끔 이끌어줄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의 친절이 누군가를 짜증나게 할 때 그것은 과연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 의지에 살아갑니다. 이 페르소나는 종종 나는 항상 옳다, 나는 강인하다, 혹은 냉소적인 태도로 포장된 나는 현실적이다와 같은 신념들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체면을 중시하고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강하게 존재하죠.
바로 이것이 페르소나의 한 단면입니다. 당신이 꾸밈없는 진정한 친절을 보일 때 당신은 페르소나가 아닌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가면 뒤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위협이 됩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그들의 페르소나가 얼마나 가짜이고 공허한지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인정할 수 없기에 당신을 문제로 만들어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욱 뒤틀린 사실은 사람들이 종종 당신 안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들이 내심 스스로가 갖고 싶어 했던 그 자질들을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나약함이라 부르고 당신의 인내를 어리석음이라 폄하하며 당신의 이해심을 순진함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투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적 갈등을 당신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융은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깨어남이 다른 사람의 꿈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패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저 주변 사람들을 따라 기대되는 대로 살아가며 인생을 몽유병자처럼 걷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적인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꾸준한 친절을 보일 때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즉 개성화를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의 내면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정체를 강조하고 당신의 의식은 그들의 무의식을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종종 심리적 발전 단계에서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거나 공격하려 듭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다시 끌어내리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노력할수록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더 시기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성숙해질수록 그들은 당신의 낡은 패턴을 자극하려 들 것이고 당신이 치유될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융의 가장 중요한 경고로 이끕니다. 그는 집단 무의식 속에는 원형이라는 보편적인 패턴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원형 중 하나가 바로 희생양 원형입니다. 잔인함이 종종 보상받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친절을 선택할 때 당신은 현 상태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당신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상징하는 것 때문에 당신에게 맞서 단결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자기 혐오를 모두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잔인하게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문제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것이 선한 사람들이 종종 공격의 표적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나로 사는 것이 타인의 미움을 유발한다면 친절을 포기해야 할까요? 융의 통찰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친절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 자신에 대해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서 당신의 힘을 내어주고 있는지, 어디에서 당신의 선행을 통해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친절은 나약함이 아닌 강인함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가진 상태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의 친절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이 사실은 친절이 아니라 상대를 조종하려는 형태의 행동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임으로써 타인의 시선을 통제하려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조력자 노이로제라고 불렀습니다. 인정, 수용, 사랑과 같은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 친절을 베풀 때 당신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친절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며 사람들은 그 비진정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이러한 연기된 친절은 진정한 친절보다 더 큰 증오를 유발합니다. 교활하고 부정직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둘을 구별하고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친절에 대한 그들의 증오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관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그림자,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당신은 나약함이 아닌 강인함의 위치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신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성에 따라 진실되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대가로 바라고 있습니까? 융이 말한 그림자 작업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선행을 통해 인정을 받으려는 자신의 일부와 마주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과 대면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온전히 통합했을 때만이 당신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더 이상 친절이 아니라 상호의존일 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투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진정한 친절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감사할 줄 압니다. 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친절 앞에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명확하고 강한 경계를 가질 때 당신은 표적이 되지 않으면서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투사를 흡수하지 않으면서 연민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짐을 짊어지거나 그들을 고치거나 구원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강인함에서 비롯된 친절 앞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당신에게 투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증명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칼융의 지혜는 우리에게 친절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친절이 증오의 표적이 되게 만드는 내면의 장벽들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 장벽들이란 타인에게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 남들의 시선을 통제하려는 욕구,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남을 구원하려는 시도,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경계의 부재 등입니다. 이 장벽들을 제거할 때 당신의 친절은 비로소 강력해집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서, 나약함이 아닌 강인함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진정한 친절은 거의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위협하지 않고 누구도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친절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이 아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알아봐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택하면서 끝까지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칼융이 궁극적으로 발견했듯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더 적은 친절이 아닙니다. 나약함이 아닌 강인함의 자리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차이를 압니다. 때로는 진정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친절해질 수 있는 융의 지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부디 그 힘을 현명하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친절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경멸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대하는 당혹스러운 순간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를 위해 발벗고 나섰고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무시와 근거 없는 비난일 때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선의는 선의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수십 년간의 깊은 탐구를 통해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이자 심층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그 순수한 친절이 바로 상대방의 증오를 촉발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왜 착한 사람들이 종종 상처받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소중한 연민과 공감이 오히려 당신을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촛불 하나가 방 전체를 밝히듯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을 밝히는 깨달음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통합되지 않을수록 그것은 더욱 검고 짙어진다. 이 말은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당신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융이 밝혀낸 충격적인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친절과 인내, 그리고 이해심을 보여줄 때 당신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가장 어두운 내면, 즉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선량함은 상대방이 스스로에게 없다고 믿거나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그림자 라누리가 스스로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부인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모든 정신적 측면의 총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결점, 실패의 기억, 그리고 어두운 충동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 심리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진정한 친절과 마주했을 때 그들의 무의식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울려 퍼집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졌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져. 융은 이러한 심리적 현상을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징하는 것 때문에 당신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빛이 너무나 밝아 자신의 어둠이 더욱 짙게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심리적 현상에는 더 깊은 층위가 존재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의 친절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싶어 했던 자신의 일부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잔인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지속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신경질적인 사람에게 인내심을 보여주며 독선적인 사람을 이해심으로 대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셈이 됩니다. 융이 발견한 인간 심리의 또 다른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설령 부정적일지라도 변화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현재의 자신을 유지하는 쪽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 전체를 위협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내면에서는 심리적 인플레이션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월감을 느끼기는커녕 아주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너진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당신이 더 친절할수록 당신은 상대방의 그림자를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가 더 강하게 자극될수록 그들은 당신이 실제로는 좋은 사람이 아니며 가식적이거나 교활하거나 혹은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융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담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정교하고 복잡한 거짓 이야기까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이미 악의를 가진 위선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융의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타인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끔 이끌어줄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의 친절이 누군가를 짜증나게 할 때 그것은 과연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 의지에 살아갑니다. 이 페르소나는 종종 나는 항상 옳다, 나는 강인하다, 혹은 냉소적인 태도로 포장된 나는 현실적이다와 같은 신념들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체면을 중시하고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강하게 존재하죠. 바로 이것이 페르소나의 한 단면입니다. 당신이 꾸밈없는 진정한 친절을 보일 때 당신은 페르소나가 아닌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가면 뒤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위협이 됩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그들의 페르소나가 얼마나 가짜이고 공허한지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인정할 수 없기에 당신을 문제로 만들어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욱 뒤틀린 사실은 사람들이 종종 당신 안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들이 내심 스스로가 갖고 싶어 했던 그 자질들을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나약함이라 부르고 당신의 인내를 어리석음이라 폄하하며 당신의 이해심을 순진함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투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적 갈등을 당신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융은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깨어남이 다른 사람의 꿈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패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저 주변 사람들을 따라 기대되는 대로 살아가며 인생을 몽유병자처럼 걷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적인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꾸준한 친절을 보일 때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즉 개성화를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의 내면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정체를 강조하고 당신의 의식은 그들의 무의식을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종종 심리적 발전 단계에서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거나 공격하려 듭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다시 끌어내리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노력할수록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더 시기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성숙해질수록 그들은 당신의 낡은 패턴을 자극하려 들 것이고, 당신이 치유될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융의 가장 중요한 경고로 이끕니다. 그는 집단 무의식 속에는 원형이라는 보편적인 패턴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원형 중 하나가 바로 희생양 원형입니다. 잔인함이 종종 보상받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친절을 선택할 때 당신은 현 상태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당신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상징하는 것 때문에 당신에게 맞서 단결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자기 혐오를 모두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잔인하게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문제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것이 선한 사람들이 종종 공격의 표적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나로 사는 것이 타인의 미움을 유발한다면 친절을 포기해야 할까요? 융의 통찰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친절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 자신에 대해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서 당신의 힘을 내어주고 있는지, 어디에서 당신의 선행을 통해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친절은 나약함이 아닌 강인함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가진 상태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의 친절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이 사실은 친절이 아니라 상대를 조종하려는 형태의 행동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임으로써 타인의 시선을 통제하려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조력자 노이로제라고 불렀습니다. 인정, 수용, 사랑과 같은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 친절을 베풀 때 당신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친절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며 사람들은 그 비진정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이러한 연기된 친절은 진정한 친절보다 더 큰 증오를 유발합니다. 교활하고 부정직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둘을 구별하고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친절에 대한 그들의 증오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관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그림자,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당신은 나약함이 아닌 강인함의 위치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신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성에 따라 진실되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대가로 바라고 있습니까? 융이 말한 그림자 작업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선행을 통해 인정을 받으려는 자신의 일부와 마주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과 대면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온전히 통합했을 때만이 당신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더 이상 친절이 아니라 상호의존일 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투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진정한 친절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감사할 줄 압니다. 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친절 앞에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명확하고 강한 경계를 가질 때 당신은 표적이 되지 않으면서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투사를 흡수하지 않으면서 연민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짐을 짊어지거나 그들을 고치거나 구원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강인함에서 비롯된 친절 앞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당신에게 투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증명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칼융의 지혜는 우리에게 친절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친절이 증오의 표적이 되게 만드는 내면의 장벽들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 장벽들이란 타인에게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 남들의 시선을 통제하려는 욕구,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남을 구원하려는 시도,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경계의 부재 등입니다. 이 장벽들을 제거할 때 당신의 친절은 비로소 강력해집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서, 나약함이 아닌 강인함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진정한 친절은 거의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위협하지 않고 누구도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친절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이 아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알아봐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택하면서 끝까지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칼융이 궁극적으로 발견했듯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더 적은 친절이 아닙니다. 나약함이 아닌 강인함의 자리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차이를 압니다. 때로는 진정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친절해질 수 있는 융의 지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부디 그 힘을 현명하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친절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경멸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대하는 당혹스러운 순간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를 위해 발벗고 나섰고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무시와 근거 없는 비난일 때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선의는 선의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수십 년간의 깊은 탐구를 통해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이자 심층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그 순수한 친절이 바로 상대방의 증오를 촉발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왜 착한 사람들이 종종 상처받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소중한 연민과 공감이 오히려 당신을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촛불 하나가 방 전체를 밝히듯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을 밝히는 깨달음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통합되지 않을수록 그것은 더욱 검고 짙어진다. 이 말은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당신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융이 밝혀낸 충격적인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친절과 인내, 그리고 이해심을 보여줄 때 당신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가장 어두운 내면, 즉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선량함은 상대방이 스스로에게 없다고 믿거나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그림자 라누리가 스스로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부인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모든 정신적 측면의 총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결점, 실패의 기억, 그리고 어두운 충동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 심리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진정한 친절과 마주했을 때 그들의 무의식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울려 퍼집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졌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져. 융은 이러한 심리적 현상을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징하는 것 때문에 당신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빛이 너무나 밝아 자신의 어둠이 더욱 짙게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심리적 현상에는 더 깊은 층위가 존재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의 친절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싶어 했던 자신의 일부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잔인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지속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신경질적인 사람에게 인내심을 보여주며 독선적인 사람을 이해심으로 대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셈이 됩니다. 융이 발견한 인간 심리의 또 다른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설령 부정적일지라도 변화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현재의 자신을 유지하는 쪽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 전체를 위협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내면에서는 심리적 인플레이션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월감을 느끼기는커녕 아주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너진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당신이 더 친절할수록 당신은 상대방의 그림자를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가 더 강하게 자극될수록 그들은 당신이 실제로는 좋은 사람이 아니며 가식적이거나 교활하거나 혹은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융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담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정교하고 복잡한 거짓 이야기까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이미 악의를 가진 위선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융의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타인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끔 이끌어줄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의 친절이 누군가를 짜증나게 할 때 그것은 과연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
의지에 살아갑니다. 이 페르소나는 종종 나는 항상 옳다, 나는 강인하다, 혹은 냉소적인 태도로 포장된 나는 현실적이다와 같은 신념들로